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전까지 마치고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통해 경우의 수를 실현할 기회를 찾고 있는 우리 대표팀. 포르투갈 대표팀은 과연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선수들과 간략하게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이슈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3일이죠. 죄송합니다. 10월 3일 00시 00분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경기를 하는 우리 대표팀은 지금까지 포르투갈과의 맞대결 단 한 차례 가졌고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일인데 2002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진행했을 때의 일이 바로 그 경기인데요. 2002년에는 상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 감독의 경우에도 이 당시에 우리의 상대팀으로 포르투갈에서 함께 경기를 뛰고 있었는데요.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르투갈 커넥션인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선수들을 황희찬 선수가 과연 맞대결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백 네베스, 마테우스 누네스, 주제사 이런 선수들이 현재 울버햄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 선수들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햄스트링 부상에서의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1, 2차전에서 황희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느꼈던 우리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 대표팀의 경기력을 위해서는 황희찬 선수의 컴백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6강 킹우에스인데요. 어떤 각을 잰다고 해도 포르투갈전 승리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시간대에 이뤄지는 타구장 경기까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경기장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벤투 감독이 어떤 지켜보면서의 속내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기에서 이슈로 나타날지 확인을 경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감독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은 페르난두 산토스 감독입니다. 2014년 9월 23일에 부임했던 감독인데요. 전임 감독은 놀랍게도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면서 여러가지 대회에서의 성과를 내곤 했는데요. 벤투 감독 다음으로 이제 9월 23일에 페르난두 산토스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1954년생의 감독이고요. H조 최고령 감독이자 최장기 기간 이 한 대표팀을 맡아온 감독이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2-3-1 내지는 4-3-3인데 최근에는 4-2-3-1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106경기 67승 21무 18패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체 224득점 83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베스트 11은 어떨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3-1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4명의 선수들이 주로 출전을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앙 펠릭스 선수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윙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들을 즐겨하고 2명의 센터백을 뒤로 둔 채로 주앙 칸셀로 선수와 하파에 게이루 선수가 위로 올라가면서 중원 싸움 내지는 측면에서의 숫자 싸움에 도움을 주면서 이 주앙 펠릭스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운데 합치는 이 5명의 선수가 중원을 구성하고 호날두 선수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경기를 치를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의 전술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꽤 오랜 기간 감독을 맡았지만 아주 조직력적인 축구를 하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축구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인 기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오 코스타 골키퍼입니다. 이 선수는 1999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요. 월드 클래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민첩하고 반사신경이 좋아서 골키퍼의 기본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전통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빙 그리고 나와야 할 때 잘 나와주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FC 포르투라는 포르투갈의 명문팀에서 뛰고 있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나섰던 그런 골키퍼입니다.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양발킥이 상당히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이 선수가 찔러주는 어떤 롱 패스들이 상당히 정확도가 있는 편인데요. 다만 이 선수가 처리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장면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발베르데 선수가 압박을 끝까지 했을 때 발베르데 선수에게 골킥이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디오고 코스타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표팀의 톱, 예를 들면 뭐 조규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풀백 보겠는데요. 풀백은 하파의 게헤이루 선수가 왼쪽 풀백, 주앙 칸셀루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왼쪽 풀백 하파의 게이루 선수부터 보면요. 기존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전 풀백은 누누 멘데스 선수지만, 멘데스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 경기는 누누 멘데스 선수의 보호 차원에서도 선발 출장을 하파의 게이루 선수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A매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파의 게이루 선수가 조금 더 많고, 뭐 시즌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지만, 멘데스에 비하면 사실 개인 기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격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독이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고, 최근에는 수비 역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경기 펠리스트리가 투입된 이후에 왼쪽 수비부터 흔들렸던 포르투갈의 수비진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잘 공략해냈을 때 우리 대표팀이 승점을 3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주앙 칸셀로는 현재 세계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선수인데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대구의 풀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풀백 그 이상의 활약을 풀백 자리에서 해주는 선수입니다. 볼 운반을 통한 빌드업 전개에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었던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볼 배급까지 해내면서 맨체스터 시티 이적 이후에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맨시티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좀 더 익숙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정방 풀백인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는 왼쪽 풀백에서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큰 약점을 찾을 수 없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능력은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파괴력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잘 눌러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는 센터백 보도록 하겠는데요. 후베잉 디아스 선수와 페페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뭐 해외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나 오랜 기간 축구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할 선수들인데요. 먼저 후베잉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고, 경합, 수비 조율, 태클, 대부분의 수비적 능력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센터백으로서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맨체스터 시티 이적 이후에는 계속해서 한 단계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따금씩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비를 통해서 카드를 받는 카드캐쳐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띠고 있는 선수다. 다만 안정성을 띠지만 무작정 뒤에 빠져서 안정적인 수비만 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빌드업을 할 때에도 디아스 해줘가 가능한 그런 선수가 바로 후뱅 디아스 선수입니다. 반면에 있는 페페 선수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얘 또 뛰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령, 한국 나이로 40세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대표팀의 세 번째 센터백 내지는 주전급 센터백으로서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의 수비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고, 사실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나이를 생각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최근에 좀 안정적인 수비를 추구하게 되면서 수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했다. 83년생의 나이의 선수지만 그런 판단을 좀 할 수도 있겠고, 빌드업에 약점이 있다라는 게 그 와중에는 조금 정설이었는데,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도 패싱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왼쪽에서 빌드업 전개를 도와줄 수 있는 후베잉 디아스라는 월드클래스급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페페 선수는 빌드업에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패싱 능력을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수비를 펼쳤던 건 아닌데요.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페페 선수가 지금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스피드 내지는 볼 처리나 판단 능력을 우리 톱들 내지는 2선 중앙 자원들이 잘 활용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전 수비 라인업은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미들 보겠습니다. 먼저 투볼란테인데요. 투볼란테는 후백 네베스 선수와 윌리엄 카르발류 선수입니다. 후백 네베스의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의 동료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피지컬이 굉장히 단단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180cm에 80kg.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뭐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 선수의 몸이 단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목 힘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킥이 상당히 강하고 날카로운 선수인데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날두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기 때문에 차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슈팅은 분명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뭐 난사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중거리를 좀 많이 때리는 선수인데 이걸 잘 컨테스트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빌드업을 할 때에도 이 선수가 뒤에서 롱패스를 때리는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꽤 터프하게 달라붙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걸 이겨내야 이 선수를 뚫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선수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윌리엄 카르발류의 경우에는 네베스가 빌드업 과정에서 롱패스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네베스보다 훨씬 더 좋은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베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여러가지 빌드업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카르발류 선수인데요.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파트너로 발은 똑같이 느려도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후백 네베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카르발류 선수가 가진 느린 발이라는 단점은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개인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을 잘 사용할 줄 안다는 점이 조금 더 빛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를 피지컬을 통해서 뚫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이 선수를 뚫기 위해 접근 방법을 벤투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넘버 10 공격형 미드필더 볼 텐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진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뭐 다양한 능력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민첩하고 기술도 좋고 피지컬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 밸런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탈압박, 드리블 능력이 완벽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XG급시 높은 패스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찔러주는 선수인데요. 슈팅은 약해도 패스들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뭐 슈팅은 좀 이 선수가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긴 한데요. 패스가 A매치에서만 24개의 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A매치 기록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잘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르나르도 실바의 경우에는 도움이 24개라서 이 선수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시스트를 잘 찔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명의 포워드, 원래는 포워드라고 제가 여기다가 쓰진 않는데 이 선수는 정말로 왼쪽 공격수와 오른쪽 공격수들입니다. 뭐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윙어의 움직임보다는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이 선수 소속팀에서는 펄스나인이나 세컨톱으로 나설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킥도 좋고 볼터치 간결한 뭐 그런 유망주였다면 최근에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도 시메오네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압박도 꾸준히 해주고 뭐 개인이 돌파를 할 때에도 휘날리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요.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당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편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활동 범위와 활동량이 상당히 넓고 많아서 압박에 거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버 10에 들어왔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 공격수의 자리에 위치하는 건 보다 앞선에서 압박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 압박뿐만 아니라 뭐 공격적인 재능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이기도 합니다. 찬스 메이킹, 킥, 뭐 어시스트나 득점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 과감한 패스드린을 많이 만들어주고 과감한 슈팅도 많이 때려주는 선수인데요. 가끔씩 본인만의 각을 봐서 미스가 나는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뭐 지난 경기 바로 두 골을 넣어서 지금 현재 보면 승점이 평점이 8.8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충분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잘 막아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발 라인업 중에는 마지막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볼 텐데요. 인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레전드 그 자체인 선수입니다. 탄력, 결정력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 예전만큼이 월드클래스 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리 나쁜 활약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끔 하는 게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인데요. 호날두가 가진 멘탈 문제 정도는 공략을 하는 게 괜찮겠지만 호날두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선수 193경기를 뛰어서 118골 43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충분히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도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브 멤버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비수 디오고 달로트 선수입니다. 디오고 달로트 선수는 2022-2023 시즌부터 국밥형 풀백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맨유라는 팀이 흔들리기도 하면서 달로트 선수의 어떤 폼도 약간은 떨어져 있었는데요. 21-22 시즌 후반 그리고 2022-2023 시즌 초반부터 바로 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풀백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아직 배운 걸 바로 적용할 나이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터나드 감독이죠. 공격적인 재능 처음부터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다만 이 자리의 경쟁자가 칸셀로잖아요. 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드필더 2명인데요. 주앙 팔리냐 선수와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입니다. 주앙 팔리냐 선수는 스포르팅 전술의 핵심이었던 선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의 좋은 결과를 가져가기까지 팔리냐 선수의 도움이 상당히 컸고요. 이 선수는 풀럼에서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은 피지컬을 기반으로 해서 삼선에서의 경합 능력이나 수비 시 위치 성적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빌드업을 전개할 때에도 라블 피아나로서 센터백 사이에 내려가서 빌드업 전개를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또 패싱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빌드업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했던 것이 바로 스포르팅에서 아모린 감독이 했던 일인데요. 풀럼에서의 능력들을 보면 조금은 느리긴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템포에서도 약간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약점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A매치 레벨에서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적용이 될지 끝까지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 선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포르투갈의 3선 자원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베스, 카르발류, 지금 보이는 팔리냐까지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 누네스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수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 파트너로서 3선 내지는 2.5선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수비력이 아직까지 좋지 않음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볼 운반, 전진성, 볼 터치, 패싱 이런 것들이 모두 좋기 때문에 이러한 재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수비력을 조금 더 늘려주면서 특히 프리미어리그 템포에서 수비력을 키운다면 A매치에서는 조금 더 괜찮게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경기를 해준다면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는 성장을 할 만한 캐릭터다 정도까지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나온다면 못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격진 보겠습니다. 하파엘 레앙과 곤살로 하무스 선수입니다. 하파엘 레앙 선수는 2021-2022 시즌 세리에 MVP 선수입니다. 이 선수 굉장히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그에 기반한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드리블을 이어나가는 선수입니다. 이후에는 패스나 드리블의 셀렉션도 상당히 좋아서 수비진들에게 굉장히 큰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스탯 생산력 역시 상당히 좋아진 편이고 지금 보시면 이번 시즌 벌써 20경기 동안 7골과 9개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올라온 폼에 좀 경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선수는 곤살로 하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 2001년생 선수고 하파엘 레앙과 함께 포르투갈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요. 곤살로 하무스의 경우에는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득점 페이스와 공격 포인트 생산력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21경기 동안 14골과 6개의 도움이라는 건 거의 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이 선에서 측면과 중앙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드리블, 볼 간수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스피드를 이용한 춤티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키가 키인 만큼 공중보용 강함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상 경합 상황에서는 등딱도 하면서 이제 볼 위닝을 잘 해주는 편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침착성도 괜찮아서 이 선수가 지금은 포르투갈 리그에 있지만 향후 빅리그로 이적했을 때의 활약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비단 포르투갈 선수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가 아니라 나중에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포르투갈의 어떤 개인 기량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개인 기량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선수들 개인 기량 너무나 좋은 선수들이라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포르투갈 대표팀을 상대로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경기를 잘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